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풍입니다. 오늘은 직접 전동 기계요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재 257에서 272페이지에 해당되는 마찰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차의 속도와 속도비, 마찰차의 회전력과 전달 동력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홈 마찰차 설계 방법을 이 부분에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재 273에서 289페이지에 나오는 기어의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슈퍼기어의 각부 명칭, 이의 크기, 표준기어와 전위기어, 이의 맞물림률, 언더컷, 백래시와 같은 기어와 관련된 내용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직접 전동 기계 요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첫째, 마찰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홈 마찰차 설계 시 필요한 내용들을 실제 설계 작업에 적용할 수 있고, 둘째, 기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찰차라는 걸 많이 사용하던데, 이 마찰차는 어떤 곳에서 많이 사용하나요? 그리고 마찰차 중에서도 홈 마찰차가 원통 마찰차에 비해 동일한 압력으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찰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우선 마찰차가 사용되는 곳은 정확한 속도비를 요구하지 않고 속도비가 매우 커서 기어로 전동하기 어려운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홈 마찰차에 대해 질문하시는데요. 홈 마찰차는 마찰차 양 바퀴를 주물로 만들고 홈의 각도를 30에서 40도, 5개 이내로 홈을 파서 두 마찰차가 쐐기로 이렇게 모양으로 접촉하면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V형 홈에서의 유효 마찰 개수가 원통 마찰차의 경우보다 마찰 개수가 커지므로 2배 이상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배울 내용에서는 마찰차에 대한 내용도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통 마찰차의 속도와 속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를 보시면 지금 그림과 같이 외접과 내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점은 외접일 때는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고요. 내접일 때는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속도를 계산해 보면 속도는 미끄럼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에 속도를 보면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이 기본 공식에다 넣어서 원동차, 종동차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메가파세크로 나오겠죠. 속도비는 감속비라고 보통 표현하는 NA분의 NB 원동차의 회전수분의 또는 종동차의 회전수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dB분의 da로 표현되겠죠. 다시 이것은 오메가 A분의 오메가 B 반지름으로 표현한다면 RB분의 RA 이렇게 속도비를 여러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회전력을 본다면 회전력은 마찰차의 회전력을 Q라고 했을 때 결국 밀어붙이는 힘이 P라면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여기엔 마찰이 발생되겠죠. 롤과 롤 사이, 롤과 롤 사이에 바로 마찰이 생기는데 뮤 값의 마찰 계수가 적용된다면 결국 회전력은 뮤 P가 되겠습니다. 전달 동력을 보면 결국 이 Q 값을 넣어서 1000분의 QV를 계산하면 이게 동력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Q는 아까 뮤 P로 배웠습니다. 누르는 힘에 곱하기 마찰 계수, 거기에 속도,
1000으로 나누면 킬로와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찰 계수를 한번 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누르는 힘분의 회전력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것을 탄젠트 로우로 마찰 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또 마찰차의 너비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P값을 결국 허용선 접촉압력으로 나누면 그 값이 바로 너비가 되는데 너비는 그 값보다 크게 적용을 해야 안전하겠죠. 바로 마찰계수와 허용선 접촉압력을 보면 원동차를 주철로 놓고 종동차를 지금 4가지 형태로 주철, 종이, 가죽, 목재 이렇게 놨을 때 허용선 접촉압력을 봤습니다. 이때 주철이 가장 크게 나오죠. 그 얘기는 주철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폭을 작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마찰계수를 보면 0.1에서 0.15가 주철과 주철일 때 주철과 만약에 목재를 쓰면 어떻게 나올까요? 마찰계수가 0.2에서 0.5가 나오겠죠. 홈 마찰차 설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마찰차에 받는 힘, 그 중에서 마찰계수를 보는데요. 마찰계수는 유효 마찰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림과 같이 양쪽에서 마찰차를 P라는 힘으로 밀어붙일 때 발생되는 것을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E알파가 홈의 각도가 되겠죠. 홈의 각도가 되고 사면의 수직력은 Q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보시면 밀어붙이는 힘 P 값은 EQ 사인 알파 플러스 E뮤 Q 코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것을 EQ로 묶어서 다시 Q로 뽑아보면 Q 값은 E 사인 가로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 분의 P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전력으로 표현한다면 F'죠. F'는 사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E뮤 Q로 되죠. 그래서 E뮤 Q로 정리하면 E는 서로 상쇄되고 결국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 분의 뮤 곱하기 P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 분의 뮤는 결국 뮤 다시 유효 마찰계수 곱하기 P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 마찰계수를 곱해서 회전력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홈 마찰차 대 원통 마찰차를 B로 한번 계산해 보면 F' 대 F가 되겠죠. 여기서 가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효 마찰계수 곱하기 P 또 그냥 마찰계수 곱하기 P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 보면 결국 유효 마찰계수 대 마찰계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홈의 각도가 30도라면 결국 E알파가 30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찰계수가 0.2일 때 두 마찰차 간에 한번 비율을 본다면 0.44 대 0.2가 되겠죠. 결국 이것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홈 마찰차가 원통 마찰차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홈의 깊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식은 경험에 의한 경험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높이 H는 0.3 루트 뮤 다시 P인데요. 여기서 뮤 다시는 유효 마찰계수, P는 홈에 밀어붙이는 힘,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되겠죠. 홈의 수를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 홈의 깊이가 나왔기 때문에 홈의 수를 몇 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전체 접촉 길이 L 값을 가지고 곱하기 코사인 알파 높이와 해서 그것을 전체 하나의 높이 그러니까 H에 대해서 양면이 있기 때문에 2H로 나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의 접촉 길이를 수직화해서 그것을 양쪽의 높이 2H로 나누면 홈의 숫자가 몇 개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다면 2H분의 L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것은
EHF분의 Q가 되겠죠. F는 여기서 허용선 접촉 압력이 되겠습니다. 홈의 수가 너무 많다면 어떨까요? 접촉이 안 좋겠죠. 그래서 홈의 수를 5개 이상을 넘지 않게끔 합니다. 만약에 홈의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접촉이 안 된다면 오히려 떠 있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마찰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겠죠. 홈 마찰차는 마멸이나 소음, 마찰 이런 것들을 손실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0.88에서 0.99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전달 동력을 보면 H는 그러니까 H킬로와트는 F 다시 곱하기 V 속도 메가파스칼을 1000호로 나눴을 때 바로 동력 킬로와트로 되는데 이것은 결국 1000분의 뮤 다시 P V가 되겠죠. 뮤 다시는 유효 마찰 계수, P는 밀어붙인 힘, V는 메가파스칼가 되겠습니다. 스퍼기어 각부의 명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퍼기어란 얘기는 평기어죠. 평기어는 원통이 접촉될 때 서로 그 면을 피치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1.3선호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1.3선호 된 부분이 바로 피치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피치원끼리 마주쳐서 돌아간다 해서 원통차가 부딪혀서 돌아가는 마찰차에 해당된다 해서 그 부분을 피치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 슈퍼기어 각부 명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끝 높이는 피치원 그 끝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피치원서부터 이 뿌리원까지 수직거리가 되겠죠. 사실은 그 수직거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 끝 높이가 되겠습니다. 어덴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 뿌리 높이인데요. 디덴덤이 되겠죠. 피치원서부터 이 뿌리 높이, 이 뿌리 원까지 거리가 되는데 수직거리가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그 부분의 높이를 이 뿌리 높이다. 이 뿌리 높이를 보통 1.25m을 씁니다. 총 이 높이 하면 이 뿌리 높이 더하기 이 끝 높이 두 개를 합쳐서 총 이 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끝 높이는 1m, 이 뿌리 높이는 1.25m, 총 합쳐서 2.25m. m은 모듈이죠. 그래서 모듈 곱하기 2.25 하면 총 이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표현합니다. 다음은 이 끝 틈새입니다. 이 끝 틈새는 이 끝원에서부터 기어의 이 뿌리원까지의 거리를 그 틈새를 바로 이 끝 틈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주 피치, 모듈, 지름 피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학습을 해 보도록 하는데 먼저 원주 피치를 보겠습니다. 원주 피치는 파이 d 원둘레죠. 원둘레를 이수로 나눴을 때 그게 원주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d 나누기 z 하면 피치에서 미리로 나타냅니다. 다음 모듈인데요. 기어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른다면 기어 설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이 수는 작아진다는 뜻은 바로 d가 정해진 원일 때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d 나누기 z 하면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피치 나누기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리로 나타내는 거죠. 모듈 값이라는 뜻은 바로 미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름 피치를 보시면 지름 피치는 Z 나누기 D입니다. D는 인치, 지름을 인치로 환산해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PD로 나타내는 지름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 피치는 결국 25.4 곱하기 이수
나누기 D 미리로 표현도 됩니다. 이것은 25.4를 m으로 나눴을 때 지름빛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듈과 지름빛의 관계는 모듈 곱하기 지름빛이에도 25.4. 모듈을 모른다면 모듈은 25.4 나누기 지름빛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형의 크기는 지금 그림과 같이 M1에서부터 M12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M10이란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M10이라면 높이가 얼마겠습니까? 2.25m이기 때문에 22.5mm가 총 이 높이가 되겠죠. 1m이라면 2.2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형의 크기를 알 때 치형을 막바로 보면서 모듈이 얼마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조 피치, 모듈, 지름 피치 관계를 서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로는 피치, 모듈은 M, 지름 피치는 PD로 표현합니다. 결국 M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피치는 파이 곱하기 M이 되겠죠. 또 M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듈로 표현한다면 지름을 이수로 나눴을 때 모듈이 되겠죠. 결국 지름 피치 관계로 본다면 모듈을 기준으로 할 때 25.4 나누기 모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준기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기어면 기준 피치선에서 기준 피치원과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 마주치는 점에서 이렇게 기하가 돌아가겠죠. 그 부분을 기준 피치선과 기준 피치원이 마주친다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기준 피치원을 넓게 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와 같이 이렇게 넓게 폈다. 그 일개 부분을 잘라서 본다면 일직선이 되겠죠. 그것을 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치원의 지름을 무한대로 할 경우는 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렉과 바로 마주치는 기하가 돌아간다면 렉과 비니언이 되겠죠. 만약에 이 두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두께는 피치원 주상에서 바로 피치를 반으로 나눴을 때 원주 피치죠. 원주 피치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부분이 바로 이 두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위기하를 보시겠습니다. 전위기하는 기준 피치선이 있고 치절 피치선이 있습니다. 기준 피치선에서 볼 때 치절 피치선까지 커터를 공구죠. 공구를 내려서 창성절삭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전위기하입니다. 그래서 전위기하는 렉 공구의 기준 피치선이 기어의 기준 피치원에 접하지 않는 기어를 지칭하는 말로 전위기하라고 표현합니다. 이의 물림률을 보겠습니다. 이의 물림률은 계수로 표현되는데요.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눴을 때 P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물림 길이 S를 PN으로 나눴을 때 계수값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SA와 SR 두 부분을 합친 거리가 S가 되겠죠. 물림 길이. 즉 접근 물림 길이 더하기 퇴거 물림 길이, 이 두 개를 합해서 법선 피치로 나눴을 때 이것은 물림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퍼기어의 언더컷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렉 공구에 의해서 기어의 입부리 부분이 파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진 부분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컷 기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더컷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컷은 표준기어에서는 이수가 적을 때 또는 이수비가 클 때, 이수비가 크다는 얘기는 감속비가 크게 돼가지고 큰 기어와 작은 기어가 맞물 때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언더컷이 발생됩니다. 또 물림률의 값이 아주 작을 때,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때도 언더컷이 발생됩니다. 또 한 쌍의 기어에서 B년의 이의 강도가 기어의 강도가 아주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언더컷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B년의 입수가 아주 적을 때나 입수비가 극히 클 때, 또 수가 적은 B년과 렉이 맞물릴 때도 언더컷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언더컷 발생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 언더컷을 방지한다면 이의 높이를 줄인다. 이의 높이를 줄이는 방법은 어덴덤 쪽이죠. 입뿌리 높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압력각을 늘린다. 보통 20도 정도 되지만 20도 이상도 쓸 수가 있다. 또 한계입수 이상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입수라면 압력각 20도일 때 실용적으로 보통 14T 이상을 쓰면 언더컷이 방지가 됩니다. 기어를 전위시켜서 가공을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언더컷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위에서 입뿌리 부분을 강도를 키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론적 한계 계수를 보시면 압력각이 14.5도일 때는 X값은 32분의 32-Z 압력각이 20도일 때는 전위계수 X값은 17분의 17-Z 실용적일 때는 어떨까요? 실용적 한계계수를 본다면 압력각이 14.5도일 때는 X는 32분의 26-Z 압력각이 20도에서는 전위계수 X값은 17분의 14-Z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래시하면 틈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아가 돌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움직인 양, 그걸 뒤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틈새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자체를 기어에서는 백래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백래시는 윤활유의 유막 두께, 기어의 치수 오차, 중심거리의 변동, 열팽창, 부하에 의한 이의 변형, 축의 변형 등을 고려해서 물림 상태에서 이의 뒷면에 적당한 양의 틈새를 주는 것을 백래시라고 합니다. 백래시를 왜 줄까요? 바로 백래시는 치형오차, 피치오차, 편심, 가공오차 이런 걸로 인해서 줘야 됩니다. 또 중화중 고속회전으로 발열돼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줘야 되고요. 또 윤활을 위해서 인면 사이에 유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줄까요? 바로 중심거리를 반지름 방향 길이만큼 크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틈새를 주는데 0.03에서 0.05 모듈을 줍니다. 결국 모듈이 10이라면 0.3mm에서 0.5mm 백래시를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어의 이 두께를 작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홈 마찰차 홈의 개수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홈 마찰차는 홈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접촉부가 정확하게 끼워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홈의 수를 5개 이하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보기 중 5번을 보면 총 이높이는 이끝 높이, 이뿌리 높이와 틈새를 모두 합한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 이높이는 이끝 높이와 이뿌리 높이만을 합한 높이이며 틈새는 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직접 전동 기계 요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마찰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통 마찰차의 속도와 속도비를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외에도 회전력과 전달 동력, 그리고 마찰차의 너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홈 마찰차 전달 동력 등 홈 마찰차 설계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포 기어와 관련해서 각 부분의 명칭, 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 이의 맞물림률, 언더컷의 발생과 방지법, 백래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전동 기계 요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스포 기어의 강도와 구조, 평기어 감속기의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